네, 뉴스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범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범부처 전주기, 생애 전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의 단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단장으로서도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정부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이 방안을 발표할 때 뭐 교수님께서도 혹시 일조를 좀 하신 건가요? 여러 간접적으로 좀 의견 개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핵심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새로 개발된 혁신적인 의료기기는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서 뭐 심사 통과 제도를 개선해달라,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혁신 의료기기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좀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어떤 의료기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혁신 의료기기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혁신적인 의료 기술이 들어간 새로운 의료기기라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의료기기 종류가 워낙에 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술을 중심으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혁신 의료기기를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지정은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 의료기기 공식적인 정의가 식약처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면은 정보통신기술, 로봇 기술 등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할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 의료기기 산업 현황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혁신 의료기기 산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료기기가 품목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예. 혁신 의료기기 군을 따로 잡아서 통계를 얻기는 쉽지는 않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술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40%에 이르는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연평균 성장률도 한 그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그 의료기기 업체로 이제 선두주자를 몇 개 들다고 하게 되면은 루닛이나 네네. 뷰노, 그다음에 JLK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신생 기업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주식 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이 한 네. 1조 5천억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고 네, 있습니다. 저희 매일경제 TV에서도 많이 언급이 좀 됐던 예. 기업입니다. 그 지난해 식약처가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한 제품의 61%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한 후에 실제로 시장에 나와서 상용화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상당히 길고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 절차나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어떻습니까? 예, 그 혁신 의료기기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예. 혁신 의료기기는 사실은 그 식약처에서 판단이 이제 완료되는 대로 수시로 공지를 합니다. 사실은 어저께 2개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또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요. 예. 현재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총 64개의 혁신 의료기기가 지정이 됐고 그중에 46개, 다시 말해서 72%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일 정도로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제 의료진이 진단을 할 때보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그 소프트웨어 형태이지만 어떤 정신질환이나 아니면은 그 만성질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치료 효과를 유도하는 디지털 치료기기, 또 생체 신호를 분석해주는 분석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도 이제 의료기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 대상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실제 개발이 완료된 시점부터 식약처로부터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인증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좀 어렵고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건강보험 수가 체제에 편입되지 않으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을 창출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건 어디서 담당하고 있냐 하게 되면 보건의료연구원 네카라는 곳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제 비용 효과성 검증 절차를 이제 또 거치게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장 진입 자체가 되게 어렵고요. 또 그 이쪽 분야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자칫하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좀 줄여달라라는 거죠, 이번에 정부의 방침이. 예,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외에 그럼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가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속도가 빠르다고 하던데요. 예, 의료기기 그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예를 들어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품목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스마트해지고 또 효과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일단은 시장 진입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인허가를 득한 직후에 일단 임상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생활에서 효능이 충분히 있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하게끔 하는 네.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보험 수가 등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최근의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발표된 T셋 제도나 독일의 아니면 디가 제도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빠르게 이제 시장 진출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마련된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발표된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네. 혁신적인 의료기기 혜택을 국민들께서 가급적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시장 진입에 대한 속도를 좀 빨리 높여서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그 혜택을 좀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발전이 된 기술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 단계부터 만드는 단계부터 이 의료 전문가가 함께 참여를 한다면 제품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 단계부터 의료 전문가가 좀 참여를 해서 함께 만드나요? 어떻습니까? 네, 조금 그 일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일반 공산품 대비해서 의료기기 연구 개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요, 임상 현장에서의 수요가 적거나 예. 기존 기술 대비해 가지고서는 그 장점이 두드러지지 않으면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완성이 됐을 때 임상에서 특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검토가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단장으로 있는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에서는 이것 때문에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할 때나 단계 평가를 할 때 임상의 미충족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사업화를 최종 목표로 하는 모든 개발 과제에 대해서 임상이나 병원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되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 통해서 임상의가 단순한 이제 의료기기의 그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실제 새로운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설계자나 예, 예. 기획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 의료기기 관련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의료 사각지대에는 지방의 소도시에 계신 많은 소비자들의 활용을 해서 국민의 건강 관리에 큰 효과가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의 김범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